자, DB 구현 및 SQL2 이번에 할 내용은 조건과 정렬입니다. 예,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의 조건을 설정하는 내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정렬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숫자가 큰 순서대로 아니면 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키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런 명령문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위해서 where라는 명령어를 배울 거고요. 정렬을 위해서 order by라는 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select문의 기본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일단 뭐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집어치우고, select 다음에 컬럼 이름, 그 다음 from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where 다음에 where하고 이제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조건을 적는 건데요. 자,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SQL 이건 실습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죠. 가격이 2만원 미만인 도서, 2만원 미만, 2만원 미만인 책을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가져와라 모든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도서에 대한 데이터는 책에 있죠. 책에서부터 조건은 가격에 대한 컬럼은 프라이스였죠. 2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예, 이렇게 2만원 미만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2만원 미만인 도서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프라이스라는 컬럼의 값이 2만보다 작은 것만 찾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산자들, 뭐 조건 연산자들이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교, 범위, 집합, 패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보셨던 게 이거죠. 프라이스가 2만보다 작은 것만 보여줘라. 그 외에도 뭐 같다, 다르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트윈이라고 해서 뭐뭐 사이입니다. 여기는 그 명령문들은 연산자들은 이따가 다 써볼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만에서 2만 사이, 혹은 뭐 nat이라고 해가지고 요 값들 중에 하나라도 속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리턴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복습할 때 정리 차원에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동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요 페이지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교 내용인데요. 비교. 자, 비교. 문제를 일단 보죠. 학생 테이블에서 1학년 학생만 검색하래. 그 다음에 학번, 이름, 학과 번호를 검색하라고 하네요. 한번 검색해 보죠. 자, 일단 가져오는데 테이블 이름부터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 테이블이었죠. 학생 정보니까. 그리고 뭐가 필요했냐면은 학번, 이름, 학과 번호를 검색하래요. 근데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뭐냐면 1학년 학생만, 1학년 이 학년에 관련된 컬럼이 그레이드였습니다. 그레이드가 1인 것만, 이게 문자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것만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거를 응용하면은 뭐 예를 들어 3학년 학생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3으로 고쳐서 하면은 3학년 학생 2명이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아까 1이었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잘 나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글자 1이긴 하지만은 이게 숫자로 자동 형변환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요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C 언어도 같이 배우고 있을 텐데, C 언어에서는 같다라는 표현이
같냐? 같다? 이런 표현이 요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 그쵸? 근데 DB에서는 이겁니다. 같냐? 같다? 같은가? 물어보는 게요. 뭐 다른 언어에서는 대부분 이거예요. 근데 DB, SQL에서만 좀 이걸 쓰니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몸무게가 70 이하인 학생을 검색해서 학번, 이름, 학년, 학과번호, 몸무게를 출력하시오. 여러분들 SQL 문제에서는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결국에는 국어 능력이 필요해요. 국어 능력. 이건 국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서도 뭐 영어, 수학 다 중요하지만 국어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해력, 한글 독해력, 뭐 한글 문장 독해력.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런 문제들이 결국엔 개발자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에요. 야, 이런 걸 해줘라고. 그럼 개발자는 그 한국어 문장을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해서 고객이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데이터를 넘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가.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암만 프로그램을 잘 짜도 엉뚱한 데이터나 엉뚱한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에게 주기 때문에, 고객에게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맞춰서 다시 한번 SQL을 짜보겠습니다. 뭐 나와있긴 하지만 같이 짜보는 게 좋으니까요. select 학생 테이블이었죠. student. 오케이. 일단 학번을 알려달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학년, 학과, 그리고 이름, 학년, 학과 번호, 몸무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죠. 몸무게가 70kg 이하인 거. 몸무게는 웨이트죠. 70kg 이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70kg 미만이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죠. 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0도 이렇게 두 명 있네요. 자, 그렇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범위인데요. 일단 어떤 범위를 지정한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인 책을 검색하시오. 그럼 요거죠. 이게 A가 10,000원이고 B가 20,000원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거를 검색하라는 뜻이죠. 그럼 뭐예요? A보단 크고 B보단 작은 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죠. 어쨌든 A와 B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between 이란 연산자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를 보여줘. 어디서부터? 책에서부터. 그 조건은 뭐냐면은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그러면 between이란 연산자가 있습니다. between 만 A and B 10,000원, 20,000원 사이. 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하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식으로 하면은 이건 주석입니다. 이게 주석. 다른 식으로 하면은 프라이스가 10,000원 이상, 그리고 이건 이따가 또 배울 겁니다. 또 프라이스가 20,000원 이하.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동일한 데이터가 어디서 에러가 나왔나? 컬럼 이름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컬럼 이름이 틀렸죠? 자,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두 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10,000원 A, B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두 문장 같은 뜻이란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비투인 연산자를 써서 이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50에서 70 사이인 거 몸무게가요. 그럼 어떻게? 학생 테이블이었죠? 학생 테이블 학번 이름 몸무게를 알려달라 그랬어요. 필요한 데이터는 요건데 조건은
50과 70 사이라 그랬죠. 50 이상 70 이하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은 집합입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요런 거들 사이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인 연산자를 쓰는데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출판사가 굿스포츠 또는 대한미디어 인 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책은 굿스포츠고 어떤 책은 대한미디어고 어떤 책은 삼성당이에요. 출판사가. 근데 그 중에서 굿스포츠나 대한미디어 아무튼 이 중에 하나라도 속하는 데이터를 찾아달라고 하고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문제는 뭐냐? 자, 출판사 퍼블리셔가 굿스포츠 아니면은 대한미디어 여기에 속하는 데이터 출판사가 출판사 컬럼의 값이 굿스포츠 아니면 대한미디어인 거를 전부 다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자 데이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자 보시면요. 축구의 역사는 굿스포츠, 축구에 의한 대한미디어 전부 다 굿스포츠이거나 대한미디어인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쵸? 요거를 다른 식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다른 식으로 풀어보면은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왜요? 퍼블리셔가 값이 뭐냐면 굿스포츠 이거나 또는 올 또는이죠. 또는 갖다 복사를 쓸게요. 굿스포츠가 대한미디어인 거를 골라줘 라고 이렇게 하면요 역시 같은 결과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까 비트윈 연산자랑 엔드 연산자가 같은 의미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반대로 출판사가 굿스포츠여서도 안되고 대한미디어여서도 안돼. 어쨌든 이 두 개 출판사에 속하지 않는 책을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두 개 다 아니야. 이 두 개 다에 속하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이 앞에다 그냥 낫이라는 연산자만 붙여주면요. 낫. 연산자만 붙여주면은 굿스포츠도 아니고 대한미디어도 아닌 책들만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테이블 가지고 해보죠.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 가지고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2번 학과와 102번 201번 학과 학생의 데이터를 검색하라고 했어요. 102번이나 201번. 자 그러면 어떻게 일단 이름이랑 학년이랑 학과 번호를 검색했고요. 조건이 뭐냐면은 학과 번호가 뭐였어요? 101번이나 10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in 써가지고 102번이나 201번 자 이렇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올 연산자를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넘버가 102번이거나 데프트 넘버가 201번 역시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딱 봐도 그렇지만 이게 더 길죠. 이건 짧고요. 예를 들어서 104번, 105번도 같이 필요하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104번, 105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엄청 길어져요. 문장 길다 보니까. 그쵸?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그래? 104번, 105번 여기다 이렇게 데이터만 추가를 해주면 되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같은 기능이지만은 얘보단 얘가 그래도 깔끔해 보입니다. 사실 뭘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인 연산자를 써서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 테이블에서 직급이 조교수나 전임 강사인
교수의 정보를 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교수 테이블이죠. 직급이 조교수래. 그럼 포지션입니다. 컬럼 1이 포지션이 조교수이거나 전임 강사. 아이고 오르라고 했었죠? 정신이 없네요. 없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보면은 예 조교수나 전임 강사인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축구의 역사라는 책을 찾고 싶어요. 축구의 역사라는 책을 찾고 싶어. 그래서 그 책의 이름과 출판사를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책 이름을 알고 싶어. 그리고 출판사를 알고 싶어. 책 테이블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책 이름이 축구의 역사라고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축구의 역사라는 책을 정보를 알고 싶으면 근데 맞았어. 구스포츠네요. 찾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의 역사가 기억이 안 났어. 책 이름이 축구의 역사.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은 축구의 역사인데 축구의 역사라는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책 이름에 축구는 들어가. 근데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책 제목 중에 축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 안 나옵니다. 결과 안 나오죠. 이건 정확하게 이 컬럼 북네임이라는 컬럼의 데이터 값이 축구인 것만 찾아요. 축구 두 글자 축구. 근데 우리 책 이름 중에 축구만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면 돼. 축구라는 글자가 있으면 좋겠어. 그걸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데 축구라는 데이터 패턴이 들어있는 축구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like이라는 연산을 씁니다. like 좋아하다 like.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뜻보다는 뭐뭐처럼 인 것처럼 뭐뭐인 것처럼 그 뜻의 like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요. 이 안에 퍼센트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퍼센트를 붙여주면요. 요 앞 축구라는 글자 앞에 또는 뒤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것도 없든 뭐 수십 글자 수백 글자가 나오든 뭐 어쨌든 그 중간에 축구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데이터를 모두 뽑아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축구의 역사, 축구하는 여자, 축구의 이해. 요 퍼센트라는 연산자 이게 와일드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0 또는 그 이상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0일 수도 있고 0글자일 수도 있고 100글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이런 책이 있다고 칩시다. 발로 뛰는 축구. 그리고 이제는 축구를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책이 있고요. 그리고 축구의 역사 그래요.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요. 자 발로 뛰는 축구가 맨 뒤에 있죠. 축구라는 글자가. 그래서 앞에 몇 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한 글자가 있던 제로 글자가 있던 뭐가 있던 아니면 그 예를 들어 축구라는 책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앞에 뭐 발로 손으로 눈으로 뛰는 축구 이렇게 해도 상관없이 이 축구라는 데이터가 일단 이렇게 있잖아요. 검색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축구라는 데이터가 아예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몇 글자가 있던 뒤에 몇 글자가 있던 축구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축구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축구로 시작하는 책을 모두 찾아라는 뜻이에요. 앞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축구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은 요거 안 되겠죠. 요거 안 되겠죠. 검색 안 되겠죠. 요것도 검색 안 되겠죠. 얘는 검색 되겠죠. 얘도 검색 되겠죠. 축구로 시작하니까. 반대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퍼센트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앞에 몇 글자가 있던 축구로 끝나는 데이터예요. 축구로 딱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축구로 끝나야 돼. 그러면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이건 되죠. 이건 첫 번째로 되죠. 얘는 되고 축구로 끝나니까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뭐 축구로 끝나는 거 맞죠? 어쨌든 이거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다른 내용을 보죠. 성이 김씨인 학생을 찾아라. 성이 김씨. 그래? 스튜던트 테이블이죠? 일단은 우리 교재랑은 좀 다르지만, 자, 성이 김씨인 학생의 데이터를 찾아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씨인 학생을 찾으러 했는데 이렇게 했어.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일단은 원하는 결과는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 중에 유김철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학생도 검색이 될 거예요. 왜? 지금 이 검색어는 앞에도 뭐가 있든 뒤에도 뭐가 있든 어쨌든 뭐 김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돼 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김씨잖아요. 김씨. 그럼 어떻게? 김씨는 김으로 시작하잖아요. 글자가 무조건.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은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결과값은 같고요. 그럼 반대로 김으로 끝나는 사람을 찾아라. 있을지 모르겠네요. 없네요. 어쨌든 김으로 끝나는 사람을 찾아라. 이름이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어려운 걸로 보죠. 책 이름인데 책인데 왼쪽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가 구야. 두 번째 글자가 구야. 두 번째 글자가 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글자가 구인 책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책 테이블이죠. 그리고 북네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자를 찾으래. 두 번째 글자가 구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럼 이거는 구라는 글자가 들어간 책을 모두 찾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찾았겠죠. 이제는 축구를 잘할 수 있다. 가운데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색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뭐예요? 두 번째 글자, 요 위치죠. 두 번째 글자가 구인 책을 찾고 싶은데 저렇게 검색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럼 첫 번째 글자는 뭔지 뭐든 상관없고 두 번째 글자가 구여야 돼. 그때 쓰는 카드, 그 와일드 카드, 그 특수 문자가 요겁니다. 언더바. 아까 요 퍼센트는 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백 글자까지 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요 언더바는 오직 한 글자를 뜻합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예요. 앞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글자가 있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 아무 글자는 상관없어. 어쨌든 한 글자야. 그리고 두 번째 글자 구야.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도 상관없어. 수십 글자, 수백 글자, 아니 한 글자도 없어도 돼. 수백 글자 있어도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면요. 축구의 역사, 축구하는 여자, 축구의 예, 야구의 추억, 야구를 부탁해. 어쨌든 핵심은 두 번째 글자가 다 구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좀 더 고급 과정으로 가보죠. 학생 테이블로 가보죠. 학생 테이블로 가서 이름 가운데 유라는 글자가 들어간 학생을 찾고 싶어. 이름 가운데 유라는 글자가. 그럼 이름 가운데 일단 세 글자라고 가정하고 모든 이름은 세 글자다라고 일단 가정을 짓고요. 가운데 세 글자? 가운데가 유야? 그러면은 세 글자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데이터가 두 명 있네. 오유석, 임유신. 다음 성이 김씨인데 마지막 글자가 0이래. 이건 반대로 하면 되겠죠.
김으로 시작하고 가운데 글자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세 번째 글자는 0이래. 검색하면 예, 김진영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이 like이라는 연산에서 쓰이는 글자가 모든 글자, 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글자를 뜻하는 요 퍼센트라는 글자가 있고 한 글자를 뜻하는 요 언더바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일은 별 없겠지만 황보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 황보 언더바 용 이름이요. 이게 사람 이름이래. 황보 언더바 용.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럼 뭐 이런 사람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그럼 일단 이런 이름을 우리 테이블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임시로요. 연수 삼아서 insert into. 자, 지금 보시는 명령문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는 명령어예요. insert 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뭐 이건 그냥 따라해 보세요. 이거를 해야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황보 언더바 용, 이런 이름의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네, 추가했고요. 한번 검색해 보죠. 실제로 들어갔어요. 예, 이거 한번 찾아볼 텐데, 자, select 이름을 찾아. from student. 조건이 뭐냐면은 이름이 황보 언더바 용이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라인 연산자를 써가지고 황보 언더바, 조건이 하나 있어야겠죠. 황보로 시작하고 황보 언더바로 시작하는데 뒤에는 뭔지 모르겠어. 이름을 모르겠어. 이렇게 찾아야겠죠. 야, 우리 학생 중에 황보 언더바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어. 걔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배운 대로 하자면 황보 언더바로 시작해. 이렇게 하고 퍼센트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해 보면은 나오네요. 원래는 원래 이게 SQL 버전이 좀 바뀌었나봐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바라는 답은 escape sequence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요즘은 바뀌었나 봅니다. 저 공부할 때는 원래 이렇게 꽉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되네요. 이런 것도 신기하네. 이런 건 어떨까요? 언더바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찾아라. 요거는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escape, 이건 되게 잘 찾네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아까는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황보용이라는 이름을 넣었죠. 그쵸?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찾고 싶은 거야. 어떤 데이터를 찾고 싶으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 가운데에 언더바가 있는 애가 있어. 이름 가운데 이름에 그런 학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오죠. 데이터가 다 나왔네 거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즉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언더바 한 글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식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글자가 들어간 데이터를 찾아라 달라고 이렇게 쓴 건데, SQL 컴파일러가 이해를 한 것은 그래, 이거는 언더바가 아니라 이거는 한 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와일드카드를 뜻하는 이 한 글자를 와일드카드처럼 이 한 글자를 뜻하는 줄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언더바라는 요 글자, 말 그대로 이 글자 자체의 글자, 요거로 인식한 게 아니라 SQL에서 미리 오라클에서 미리 약속한 요거는 한 글자다. 그러니까 언더바라는 문자가 아닌 한 글자,
어떤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글자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언더바라는 문자로 인식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써. 그리고 앞에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나 붙여주고요. 역슬래시를 하나 붙여주고 뭐냐면은 이스케이프 역슬래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야, 이 역슬래시 이 글자 뒤에 나오는 한 글자는 그 뭐야 와일드카드 문자가 아니라 그냥 그 뜻 그대로의 문자로 인식해 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 이걸 딱 보고 이거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글자구나, 그 글자 그대로의 뜻이구나. 근데 언더바가 나왔네. 그러면은 이 언더바는 한 글자를 뜻하는 와일드카드 문자가 아니라 그냥 언더바 그 글자 뜻대로의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사실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지만은 특수문자 중에서도 이런 특수문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런 특수문자를 검색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이런 이스케이프 옵션, 이걸 이스케이프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써야겠죠. C 언어도 이런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좀 더 복잡한 조건을 찾는 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책 이름이 두 번째 글자가 구래. 예. 그리고 가격이 2만원 이상이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select 별 from book. 자, 조건을 쳐야겠죠? 왜요? book name이 두 번째 글자 구라 그랬죠? 그래서 아니 이게 아니지 9% 그리고 가격이 2만원 이상이랬죠. 가격이 2만원 이상. 컬럼 이름이 또 잘못된 모양입니다. 또 못하네요. 분네임이라고 썼죠. 이러면 안되죠. 자, 이렇게 두 건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다른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자, 학생 정보를 한번 보죠. 몸무게가 70 이상, 그런데 1학년이야. 그런 학생의 데이터를 찾아달래. 한번 찾아볼까요? 조건이 뭐냐면은 몸무게 아니지, 일단 1학년이고 and 1학년이고 몸무게가 70 이상인 것. 자, 데이터 나오죠. 자, 이렇게 이 조건 그레이드가 1 그리고 웨이트가 70 이상,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될 때 이렇게 AND 연산자를 붙여서 가운데 붙여서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가운데 붙여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몸무게가 1학년이거나 아니면은 몸무게가 다시 1학년 지금 시간이 매우 새벽이에요. 졸려가지고 막 헛소리가 나오네요. 1학년이거나 아니면 70 이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그럼 어떻게? AND 대신 OR를 쓰면 됩니다.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오겠죠. 1학년인 학생도 다 나오고 몸무게가 70 이상인 학생도 다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 했던 내용이고요. 자, 널 미약인 값, 적용되지 않은 값,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비어있는 값이에요. 비어있는 값. 여기 비어있죠. 여기 비어있어요. 화면에 이렇게 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직 입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유현성 지도교수
이게 이제 뭐냐 커미션 뭐 보너스 같은 걸 텐데 보너스가 없네요 이 사람들은. 자 널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좀 봤고요. 비어있는 값, 입력을 안 한 값. 그래서 관련 연산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지널, 이지난널. 이런 널 값으로 널 값인 데이터를 찾고 싶거나 혹은 반대로 널 값이 아닌 데이터만 찾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너스를 받는 사람만 찾고 싶다. 이거 보너스인가? 아무튼 보너스를 받고 싶은 사람만 받는 사람만 찾고 싶다. 그러면은 널 값이 없는 것만 찾아야겠죠. 반대로 보너스를 안 받는 사람만 찾고 싶다. 그럼 이게 요 컬럼의 값이 널 값인 사람들만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즈널, 이즈난널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COMM 보너스 안 받는 사람만 찾고 싶은 거야. 안 받는 사람만 찾고 싶어. 그러면은 요 커미션 COMM 커미션의 값이 널인 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래? COMM 값이 없는 것만 찾으면 된다고? 널인 것만?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 안 나옵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널 값을 가지고 뭐 갔냐 안 갔냐 있냐 없냐 비교할 때 연산은요 이렇게 는 이런 게 아니라 is입니다. 뭐뭐이다 할 때 is예요. 자 검색해 보시면은 커미션 컬럼의 값이 널인 데이터만 찾았죠. 반대로 이 커미션의 값이 널이 아닌 데이터만 찾고 싶다. 그러면 우리 isNot, isn't 배웠죠? 똑같습니다. 부정형 isNot 해주면은 보신 것처럼 커미션 컬럼의 값이 널이 아닌 데이터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커미션 보너스가 아니라 이게 보직 수당이네. 이제 보니까 보직 수당. 그냥 뭐 보너스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검색해 볼까요? 보너스를 $20 이상 받고 있는 사람, 보너스 $20 이상 받고 있는 사람. 그러면 단순하게 그래? 보너스 이거 20? 예.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일단 이 검색이 앞에 나와주면은 더 효과적이겠죠. 뭐 이렇게 해도 아까 한 것처럼 해도 되지만은 야 보너스의 값이 널이 아니고 비어있지 않고 20 이상인 거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교수 테이블에서요. 교수 테이블에서 이름, 월급, 보너스 그리고 보너스를 이렇게 더했어. 자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자 샐러리랑 월급이랑 보너스를 더한 값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커미션 이 널 값이 없는 데이터는 제대로 계산이 됐는데 여기 이렇게 널 값이 있는 데이터는 제대로 계산이 안 됐습니다. 즉 뭐냐? 어떤 숫자랑 널 값을 더했더니 결과가 널이 나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널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어쨌든 뭔가 연산을 가해봤자 그 결과는 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뭐 그럼 이 널이 실제로는 널이지만 일단 0으로 일단 잠깐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 연산이 될 테니까.
그래서 널 값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잠깐 다른 값으로 치환, 그러니까 임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아셔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널 값에 뭔가를 연산을 해봤자 결과는 널이다. 일단 요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볼 내용은 오더바이입니다. 오더바이.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오셔도 돼요. 동영상 잠깐 끊고 쉬었다가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많은 내용을 우리가 했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더바이, 정렬입니다. 정렬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다 뭐 집어치우고,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책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select 책, 뭐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줘. 책 테이블에.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책 이름 가나다 순으로 뭐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책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보신 것처럼 가나다 순, 영어 먼저 시작하고요. 가나다 순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가격 순으로 한번 보고 싶어. 자,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정렬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게시판 봐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뭐 쇼핑몰이라던가 가격 높은 순, 낮은 순 이런 거 다 정렬할 수 있죠. 그것이 다 이 SQL을 써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의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요, 가격 순으로 정렬했잖아요. 근데 지금 싼 거부터 나왔죠. 근데 반대로 비싼 거부터 나오게 하고 싶어. 지금 이렇게 값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값이 커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오름차순. 값이 점점 올라간다. 보통 위에서부터 보니까요. 근데 높은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보게 하고 싶다. 즉 역순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낮아지겠죠. 이런 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럼 내림차순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 뒤에 DESC라고 키워드를 붙여주면요, 값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없으면은 값이 올라가고, 이게 있으니까 값이 내려가고, 이렇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도서 가격 기준으로 정렬을 해. 가격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근데 만약에 가격이 같으면은 이름 순으로 정렬하고 싶어. 해볼까요? 일단 가격만 해볼게요. 자, 가격 순으로 이렇게 정렬했었죠. 근데 가끔 보니까 가격이 같은 책이 이렇게 세 권이 있네요. 얘네들은 정렬이 뭐 특별히 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아예 그냥 책 이름도 해. 책 이름도 해. 이렇게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아까도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일단 가격으로 정렬을 하고, 만약에 가격이 같은 게 있으면은 책 이름으로 정렬을 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퍼스트, 그 다음에 세컨드로 정렬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는 어떨까요? 야, 가격별로 정렬을 해. 근데 만약에 책 이름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 그럼 요 뒤에 이렇게 DESC를 붙여주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격은 같은데 역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건 어떨까요? 야, 가격을 비싼 거부터 보여줘. 내림차순으로 보여줘. 근데 책 이름은 오름차순으로 보여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름차순을 뜻하는 것이 이겁니다. ascending, descending, ascending.
예,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뜻이에요. descending, ascending. 이렇게 하면요. 높은 것부터 나오되 각이 같은 책은 책 이름 가나다 순, 가나다 영어 나온 거 다음에 영어 나온 다음에 한글이죠. 가나다 순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 종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101번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 중에서 101번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의 데이터를 찾되 생년월일이 빠른 생년월일 순으로 정렬을 좀 해. 조건 정렬이죠. 101번 학과가 조건이고 이게 생년월일로 정렬을 해. 그럼 한번 해볼까요? select 별 from student. 조건이 뭐냐면은 101번이죠. 데프트 넘버가 101번. 그리고 정렬을 하라고 했죠. 생년월일 order by birth date. 자, 이렇게 하면은 101번 학과죠. 전부 다 101번 학과고 birth date. 예. 생일 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봐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 테이블 한번 볼까요? 자, 교수 테이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널이 이렇게 있네요. 널. 이 커미션이라는 컬럼의 값을 가지고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한번? order by commission 하면은 자, 보신 것처럼 커미션의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돼 있죠.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에는 널이 맨 뒤로 갑니다. 반대로 요거를 descending 내림차순으로 하면요, 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림차순이 진행이 됩니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select, 오늘 배운 게 사실 요거가 핵심이죠. select from 조건 정렬, 그리고 where 조건과 관련된 명령어들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고요. order by와 관련된 descending이라는 거, 사실은 ascending, descending, ASC, DESC 두 개가 있지만 ASC는 굳이 안 써도 된다, 생략 가능하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